안녕하세요. 최민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을 위해서, 그러니까 아직 귀여운 꼬맹이 아드님을 키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가져야 될 미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세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. 뇌피셜에서 나온 얘기 아니라 실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우리 아들이 게임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초월로 좋아할 수 있다는 거. 정말 많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요? 유튜브와 게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. 우리 아이가 내가 전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냥 바깥에서 내 세계로 좀 와, 그건 잘못됐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휙 나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. 우리가 그때 필요한 자세는 조금 낯설더라도 그 세계에 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안에서부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오는 자세가 좀 필요할 수 있다. 그래서 어쩌면 게임을 한 번쯤 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아들이 내 옆을 떠나지 않는 껌딱지라서 고민이 되실 때가 있으신가요?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걔는 곧 떠날 거예요. 여러분들, 제가 아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시기를 특정해서 아들들이 확 완전히 변했어요, 남자가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. 그 포인트를 자세히 보면 이렇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요,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엄마에게서 친구들로 옮겨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때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가장 금지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,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? 혹시 이 아이가 나를 떠난 이유가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런 건 아닌가? 라는 자책 금지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.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이 그냥 패시브 스킬로 그냥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얘네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엄마를 떠나서 자립하고자 하는 그 모양새를 보일 때가 있고,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못 낳아주게 되면 사춘기라고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.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. 사춘기란 나는 이제 다 컸다고 우기는 아이와 너는 아직 어려서 내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엄마와의 심리적 전쟁이다. 우리가 그 녀석이 결국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기는 충돌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.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세 번째 문제는 더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, 이것도 너무 슬픈 소식이죠. 하지만 지엄한 통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저는 딸과 아들을 골고루 키우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 딸 때문에 응급실을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. 아들 때문에는요, 최근에도 한 달 전만 해도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. 아들이 의자에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찢어졌는데요. 이해가 안 가요. 아직도 어떻게 하면 의자에 서 있다가 손가락이 찢어질 수 있는지, 그 연계성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,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응급실에 갔다 왔다는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내가 아들을 키운다라는 것, 우리 집 주변에 응급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, 이 정도로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응급갈 상처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간단한 응급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? 넥스케어에서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.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아들이 다쳤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넥스케어 제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중요한 제품은 방수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유명하고 너무 필요한 밴드죠. 저는 실제로 이 제품 안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첫 번째가 방수밴드인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?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요? 그 상처 부위 주변을 씻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
이 방수밴드로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아들들 상처에다 방수밴드를 딱 잘 붙여놓고 나면 이 아이들은 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. 이거 첫 번째고요. 그 방수밴드는 이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하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필요한 제품은 하이드로케어 드레싱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넥스케어의 말에 의하면 잘 몰랐는데 상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그냥 둬도 아무 상처, 또 하나는 진물이 흐르는 상처. 자, 특히 이 두 번째 진물이 흐르는 상처를 케어할 때는 그냥 방수밴드를 붙이는 것보다는 이 하이드로케어 드레싱을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상처 부위에 맞는 크기로 자를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떼는 게 매우 자유롭습니다. 아이들 상처한테 뭘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는 게 자유로워야지 붙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, 제가 진짜 붙이고 떼보니까 이 제품은 정말 붙이고 떼는 것이 자유롭더라. 마이크로포 의료용 테이프를 함께 붙여주면 그럼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면서 나는 이것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하이드로케어 밴드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이드로케어가 붙어있는 이 밴드와 일반 방수밴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수분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처는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건조해야지 빨리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환경은 촉촉한 수분 환경을 만들어야 상처가 스스로 잘 낫는다고 하는데요. 이 정보에 맞는 하이드로케어 드레싱, 그 하이드로케어 밴드, 그리고 방수밴드, 이 세 가지는 우리 약통에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아이들용이었다면 이거는 엄마용입니다. 여러분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. 아, 민준이 엄마 집에서 뭐 하고 있어? 자, 애들 재웠어. 자, 오늘 오랜만에 동창회 할 건데 한번 나와. 했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에 옛날에 사놓은 구두가 다 너무 새 구두라서 발 뒤꿈치에 너무 아픈 상황인 거예요. 자,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집 방지 쿠션 테이프다. 이 테이프를 알맞은 길이로 잘라하고 물집이 생길 만한 곳에 미리 붙여 놓으면 여러분들의 그 날카롭던 새 신발이 그렇게 폭신폭신하고 편안한 신발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. 자, 아이들이 새 신발을 신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약통에 함께 구비해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넥스케어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요. 제 넥스케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글로벌하고 의미가 좋은 이벤트를 많이 해서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. 자,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무엇이냐면 넥스케어 밴드나 드레싱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틴 케이스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틴 케이스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, 이 틴 케이스를 받아서 여러분이 인스타에 올리시면 그 개수만큼 굿네이버스의 넥스케어 제품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넥스케어 밴드를 구매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구하는 일도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멀리 사는 좀 힘든 아이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참 의미 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인스타에 틴케이스 제품을 올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벤트의 혜택을 받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래 본부 연구원인 중에 한 분이 뒤꿈치에 좀 피가 나신 분이 계시다고 해갖고 자, 그분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지금도 좀 아프세요? 지금요? 네. 지금 네. 따가워. 큰 거 아니까. 굉장히 감사합니다. 내일도 버거킹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. 하나도 안 아파요. 방수가 된다. 자, 여러분 볼게요. 자, 이거 보면은 오, 안 아파. 진짜 안 아파.